그날 아버지가 내 손에 $120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여기서 나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17살, 비 오는 밤에 집을 쫓겨난 채 가족의 배신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9년 후 그들이 모든 걸 잃고 내 앞에 무릎 꿇었다. 도와줘, 아들아. 그 말 속에 숨겨진 후회와 절박함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증오를 깨웠다. 이제 내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지금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남자지만 17살 그때는 달랐다. 아버지 김 회장은 대기업의 후계자였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오빠 민호는 나를 늘 무시하며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 소문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원비를 훔쳤다고 한다. 거짓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증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집안 하녀가 오빠가 사준 돈으로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저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왜 나만? 그 생각이 밤새 머리를 맴돌았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믿었던 그들이 나를 버리기 위해 그렇게 쉽게 거짓을 만들어냈다. $120, 그게 내 모든 보상이었다. 비 오는 거리로 쫓겨난 나는 그 돈으로 버스표를 사서 서울 외곽으로 도망쳤다. 그 후 9년.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성공했다. 거리에서 시작해 작은 식당 아르바이트로 밤새 공부하며 대학을 장학금으로 나왔다.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앱 하나로 대박을 터뜨렸다. 지금 내 회사 가치는 수백억. 강남 아파트, 제 차, 모든 게 내 손에 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건 증오였다. 매일 밤 그날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버렸지? 그 질문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 민준아, 나다. 아버지야. 목소리가 떨렸다. 김 회장, 그 위험 있던 남자가. 도와줘. 회사가 파산했어. 빚더미야. 오빠도. 사고로 다쳤고. 웃음이 나왔다. 이제야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할 때가 왔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그들은 나를 천천히 버렸다. 나도 천천히 갚아주겠다. 그들을 만난 카페에서 아버지는 늙어버린 얼굴로 고개 숙였다. 미안하다. 그때 잘못해서. 어머니는 울었고 오빠는 휠체어에 앉아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진심인가? 아니면 절박함인가? 내 마음은 요동쳤다. 용서할까? 아니, 그럴 수 없어. 그 배신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하다. 그들이 나를 버린 순간 나는 가족을 잃었다. 이제 그들이 모든 걸 잃었다. 공평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바보들. 그 희망을 짓밟은 게 내 계획이다. 집으로 돌아온 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증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 멈출 수 있을까? 아니, 멈추지 않겠다. 그들이 느꼈던 절망을
100배로 돌려주겠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나는 그들의 상황을 조사했다. 회사 파산, 빚 300억, 오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어머니의 암재발. 모든 게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다. 운이 좋네, 아니, 우연이 아니다. 내 뒤에서 조금 손을 썼다. 경쟁사를 통해 정보를 흘리고 은행 대출을 막고. 그들은 모른다. 아직. 민준아, 고맙다. 아버지가 내 사무실에 와서 말했다. 내가 투자해주면 회사 살릴 수 있어. 나는 고개 끄었다. 좋아요. 하지만 지분 51% 주세요. 그리고 경영권.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배신의 시작이야. 내 안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날 17살 나를 버린 대가다. 집으로 초대받았다. 그 오래된 저택, 이제는 낡고 빛바랜. 어머니가 밥을 차렸다. 오랜만이구나.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빠 민호는 휠체어에서 나를 노려봤다. 내가 왜 도와? 동정인가? 웃었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그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후회. 죄책감. 좋아. 그 감정을 더 키워주마. 밤에 옛날 내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에 아직도 내 사진이 걸려 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다. 그때는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지 이제는 아니다. 이 집은 감옥이다. 그들의 감옥. 오빠와 둘이 남았을 때 그가 말했다. 그때 미안했다. 소문 때문에. 내가 불륜하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프다. 그래서 버렸어.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가 고개 숙였다. 회사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했어. 희생. 나를 희생양으로. 증오가 솟구쳤다. 너희가 먼저 배신했어? 이제 내 차례. 투자를 시작했다. 돈을 넣으며 회사 내부를 장악했다. 직원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예측근을 밀어냈다. 그들은 불안해했다. 민준아, 너무 빨라. 아버지가 말했다. 시간이 없잖아요. 미소 지었다. 내 계획은 완벽하다. 회사 살리는 척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무너뜨린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대줬다. 그녀가 울며 감사 인사했다. 미안해. 그 눈빛. 진심일까? 아니면 생존 본능? 상관없어. 이 친절이 더 아프게 할 테니까. 밤마다 꿈을 꾼다. 그 비 오는 밤, 문 밖으로 쫓겨난 나우에 그 질문이 여전히 괴롭힌다. 성공했는데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복수로 채울 수 있을까? 오빠가 사고 낸 게 내 탓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손 썼다. 증거는 조작. 그는 분노했다. 너 때문인가? 전화로 소리쳤다.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분열을 키운다.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게. 이제 고조점이다. 그들의 눈에 공포가 보인다. 민준이가 변했어. 이 맞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회사 지분을 완전히 장악한 후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왔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약속했잖아요. 경영권. 그가 서류를 던졌다. 내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어. 파산도, 사고도. 드디어 알았나? 미소 지었다. 증거 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없다. 완벽하게 지웠다. 왜? 가족인데.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가족. 17살 때 $120 주고 쫓아낸 그 가족.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때는 실수였어.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용서하면 뭐가 남아? 이증오가 나를 지탱해왔다.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빠가 병원에서 나를 찾아왔다.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그의 눈에 증오가 불탔다. 복수인가? 맞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우리는 가족이야. 너희가 먼저 버렸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안의 상처가 터져나왔다. 그날의 외로움, 배신의 아픔. 9년 동안 썩어온 그 감정이 폭발했다. 그가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약하다. 나는 피했다. 이미 늦었어. 회사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해임했다. 그들의 마지막 재산을 압류했다. 집은 경매에 넘겼다. 그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암 치료비라도. 거절했다. 그때 병원비 훔쳤다고 버렸잖아요. 침묵. 그녀의 울음소리. 아픈 애 웃음간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누른다. 이게 공평이다. 밤에 혼자 술을 마셨다. 이게 끝인가? 성공했다. 그들이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비어있다. 복수가 채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멍을 만들었다. 오빠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 소식 들었다. 내 탓인가?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니, 그들의 탓이다. 하지만 왜 이리 괴로워? 아버지가 내 아파트 앞에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 모습에 17살 내가 겹쳐졌다. 비 오는 거리, 혼자 서 있던 나, 이제 나도 그들처럼 됐어. 배신자, 파괴자. 동요했다. 복수를 멈출까? 하지만 아직 아니다. 진짜 고통을 줘야 한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후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노숙자 쉼터에, 어머니는 병원비 없이 고통받고, 오빠는 정신과 입원.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매일 밤 후회가 스쳤다. 이게 정말 원하던 거였나? 그들의 절망하는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어머니의 울음소리. 어느 날 옛 하녀를 만났다. 그때 거짓 증언한 여자. 미안해요. 오빠가 돈 주며 시켰어요. 그녀의 고백. 오빠가 주도했다는 것. 충격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문 믿었을 뿐 오빠가 조작했다. 왜? 질투였다. 후계자 자리 때문에. 증오의 방향이 바뀌었다. 오빠에게 더 강하게. 오빠를 병원에서 만났다. 너 때문이었어. 모든 거짓. 그가 웃었다. 그래. 내가 싫었어. 불륜아 새끼. 그 말에 주먹이 나갔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 그가 울었다. 미안해. 이제 끝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회사 팔아 돈을 챙겼다.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 보냈다. 익명으로.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가 보냈구나. 눈물 흘렸다. 왜? 물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복수가 독이 됐다. 나를 갉아먹는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용서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 증오가 나를 성공시켰지만
이제는 파괴한다. 어머니가 수술 성공했다. 소식 듣고 병원으로 갔다. 그녀가 손잡았다. 고마워, 아들아. 그 손의 온기가 9년 만의 가족 느낌이었다.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증오했다. 퇴원 후 나를 칼로 공격했다. 막았지만 상처 입었다. 경찰 왔다. 자수할게, 오빠가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다. 오빠가 감옥에 간 후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다. 나는 그들을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여기 살아요. 돈은 주지 않았다. 스스로 살게. 아버지가 물었다. 왜 이제야 도와? 모르겠어요. 진심이었다. 복수 끝났는데 왜 이리 괴로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됐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 우리는 잘못했어. 내가 불륜하라는 소문 때문에. 공포였어. 회사 잃을까봐. 소문이었어요. 증거 없었죠. 그녀가 울었다. 알아.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믿고 싶었어. 가족이라고. 밤마다 자책했다. 내 복수가 너무 갔어. 성공한 삶이 무의미해졌다. 돈, 지위, 모든 게 빈 껍데기.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말기. 민준아, 미안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말했다. 용서의 시작인가? 오빠가 편지 보냈다.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그 편지에 눈물 흘렸다. 9년 증오가 서서히 녹았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있다. 공평한 대가 치렀어.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회사 그만두고 조용히 살기로 했다. 그들과 함께.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할 차례.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작은 증오가 남아있었다. 완전히 사라질까?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와 오빠 가석방으로 나옴와 셋이 섰다. 가족처럼. 미안하다, 오빠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나도 말했다. 나도. 용서했다. 완전히. 그날의 배신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됐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영원하다. 그 9년의 증오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약하게도 했다. 이제 새로운 삶, 가족과 함께 천천히. 그들이 나를 찾았을 때 모든 걸 잃고 나는 그들을 구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잊지 않을 거다. 인생의 교훈. 서울 하늘 아래 나는 다시 웃었다. 진짜로.